어서 오세요. 네, 저 먼저 나갈게요. 됐다. 방금 이거 닦아서 그런가 봐. 물. 지우개가루 때문에 방금 닦았는데 안 말랐네. 방금 해서. 하이. 일단은 프린트. 오늘 여러분 부등식밖에 안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숙제가 요거 올림포스 요거 뒤에 좀 끼워주세요. 요거 뒤에 끼워주세요. 평실 뒤에 끼워놓으면 됩니다. 호치겠어? 여기요. 일단은 질문 받을 건데 만약에 질문이 아니다 그러면은 딴 거 풀어도 되고 아니면 숙제 풀어도 돼요. 오늘 준 거 올림포스 숙제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풀이를 하냐? 1등급 만들기 먼저 할게. 아니야. 1등급 만들기 뒤에 하고 평실? 평실 질문 있는 사람들 평실부터 여러분 질문해 주시고요. 평택실록부터 여러분 질문 받습니다. 부등식 파트요. 질문 있는 사람 번호 얘기해 주시면 돼요. 미리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번호 몇 번 있으실? 43 있고 그 진이가 얘기했던 거 답 잘못된 거 맞는데 뭐였더라? 답이 잘못된 거 있었거든요. 그건가? 진이가 얘기했던 게 53인가? 57번이요. 그래? 잠깐만. 53도 달라? 그러면 여러분 번호 이상한 거 이상해줘. 그 이상한 거 얘기해줘. 53? 그 다음에 57. 진이가 얘기한 게 답이 몇 번이었죠? 체크했던 거 답 맞아. 진이 이렇게 4번. 57에 4번이 맞고 일단 풀이 날 건데 그 다음 53은 그러면 답이 맞는 거야? 또 답 이상한 거 찾은 사람 혹시 없으세요? 이게 답이 이상한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영상이랑 비교도 한번 해보고 일단은 그러면 질문이 43 있고요. 여러분 질문 번호 또 불러줘봐. 51번이요. 네. 있으신 분 다 얘기해주세요. 53, 55, 57이요. 네. 60번. 네. 61번이요. 네. 여기 있어요? 또 있으신 분? 54 소위 보여? 네. 응. 있으신 분? 39? 네. 오늘 부등식만 끝낼 거라서 여러분 풀어본 거 다 얘기해. 앞에 얘기해도 되는데 일단 부등식만. 다른 단어는 말고. 그러면 저는 일단 39부터 할 테니까 여러분 이거 필요한 것만 들어도 괜찮아요? 알아서 다른 거 공부하세요 여러분. 들어도 되고 공부해도 되고. 39번부터 일단 볼게요. 39번부터 39번부터 여러분 이거 한 번만 같이 듣자. 이게 원래 1등급 만들기 오늘 해야 되는 파트인데요. 일단은 이거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나왔을 때요. 여러분이 일단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이제 그 문자인지 숫자
숫자로 시작하는지 무조건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숫자로 시작하잖아. 그럼 일단은 쉬운 거야. 근데 저기가 A가 끼어있는 식이 들어가면은 저거부터 여러분이 식을 세워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모든 삐릴이 나왔는데 여기에 숫자로 시작하는지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아볼 2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y가 0이니까 무슨 축을 의미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실수라는 말은 항상 그렇다는 거죠. 전 범위. 그래프가 왼쪽 저 끝부터 오른쪽 저 끝까지 계속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거는 괜찮다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자,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놈이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만나는 것, 잠깐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판별식 문제입니다. 모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만 잡아주면 끝. 자, 그러면 첫 번째 만나지 않는 거는 판별식이 무슨 수? 그렇죠. 그리고 접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판별식이 0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판별식이 0 이하면 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부등식 풀면 돼서 내용은 없어. 그냥 계산하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일단 앞에가 숫자인 건 무조건 쉽다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중에 또 질문해. 시간 남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개념은 얘기했으니까 43번으로 여러분 가볼게요. 43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이거 뭐 그림에 쫄면 안 되고요. 그냥 식만 세우면 되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할 게 뭐냐면 기울기가 K이고 야 근데 이게 되게 친절한 문제거든. 기울기를 K로 잡으래. 그러면 직선식이 일단 어떻게 될까요? Y는 KX? 그 다음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일, 0을 지난다 했을 때 그 인수정리 이용해서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적어줄게. 나중에 직선 나올 때마다 이래. 기울기가 m이고 뭐하지? P, Q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직선 자체가 1차식이거든요. 무조건. 직선이 2차 함수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1차인데 기울기가 바로 x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인 거예요. 1차식인데 얘가 최고차항 개수. 그러니까 1차항 개수. 여기까지는 지금 아는 거고 P, Q를 지난다는 거는 요 식이 fx 이렇게 생겼을 때 P를 넣으면 FP가 Q라는 뜻이거든요. 요게 바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X-P로 나누면 나머지가 Q다. 요 뜻이라서 그냥 공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결론은. 그래서 식을 만들어야 어쨌든 풀 수 있기 때문에 저거부터 외우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연립하는 거죠.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두 식을 연립한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지금은 k, x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전개해서 는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교점이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두 근을 구하면 그게 바로 여기 x좌표랑 여기 x좌표랑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개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했을 때
B랑 A X좌표가 나오거든요. 일단 B가 그 X좌표가 원래 누구죠? 문제에서 B는 구할 수 있는데. 근데 마일이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치. B 마일이라고 준 거구나. B 마일이고. C는 5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한 근이 마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교점이 근이잖아요. X좌표가.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이 바로 A의 X좌표인 거죠. 근데 여기가 그러면은 얼만지는 요 식이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죠. 근데 왜 C가 5예요? 이거 그 X축과 만나는 점은 넘겨서 인수분 해보면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요. 이게 인수분해 하면 마일이랑 5가 나와요. 두 근. X축과 만난 점. 그래서 X축과 만날 때는 0되게 하는 근을 찾으면 되고, 그게 지금 이제 마일과 5라서 이게 마일인 건데 이게 너무 친절하게 다 알려줬어. 근데 이런 문제가 없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정리했을 때 나머지 한 근이 뭐가 나와요? 내가 지금 여기로 넘겼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두 근의 곱이 K 마오니까 뭐 여기서 마일이랑 곱해서 이렇게 되려면은 여기가 5-K. 네, 오케이. 아니면 두 근의 합이 이거니까 K-4 부호 반대에서 마일을 빼도 되고, 아니면 인수분해도 되고, 여기 K 마오랑 1 쓴 다음에. 그러니까 뭘 하든 일단 두 근이 저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가 바로 5-K가 누구의 X좌표인 거죠? 그러니까 교점 누구? 그래서 여기다 이제 쓰는 거죠. 얘는 마일인 거 알고 있었고, 얘 점점점 했을 때 여기 X좌표가 5-K다. 중간에 추가 질문 있으면 여러분 바로바로 질문 줘. 자, 그럼 이제 ABC 넓이 식으로 세우면 끝나요, 이제. 이게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식이라서 K가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밑변은 얼마일까요? ABC니까 C가 아까 5였잖아요. 밑변은 얼마다? 밑변 얼마예요? 6. 그 다음에 높이는 5-K를 집어 넣었을 때 이 세로 길이가 그냥 삼각형의 높이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차함수에 넣거나 직선식에 넣거나 하면 되죠. 근데 뭐 직선식에 넣는 게 당연히 빠르죠. 이게 1차식이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15보다 크다. 뭐 풀면 되는 거라서 일단은 이거는 그러면 해보시는 걸로. 안 되면은 그 식 보여주고 거기서부터 같이 하면 돼. 51번 지금 할까요? 아니면 시간 줄까요? 51 누구시죠? 저요. 야, 근데 이게 진짜 이거 근데 무조건 마스터해야 돼, 신이야. 네. 이게 그 2차 방정식 때부터 맨날 쌤이 강조하던 그 그냥 근 구해서 빨리빨리 푸는 문제거든. 네. 일단은 여러분 그 51번 헷갈리는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들어봐봐. 이거 계속 나오니까. 57의 답 4 일단 그죠? 그래서 그 51번 일단 보시면은 부등식의 해를 알려줬잖아. 2차 부등식은 어차피 해가 어디서 생기냐면 방정식의 근에서 생긴다고. 자, 일단 큰 틀은 뭐냐면 이거예요. 얘가 해가 마오랑 1인데 얘는 해가 뭐게? 그냥 이 문제랑 지금 똑같다 생각하면 돼. 뭐 100% 똑같진 않지만 그냥 식이 이제 두 개 있어. 근데 같은 F야. 근데 한쪽의 해를 알려주고 다른 쪽의 해를 구하래. 그럼 이제 이게 헷갈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한 번만 이제 더 들어봐. 헷갈리는 사람은. 일단은 여러분 해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겼든 방정식이 있어. 뭐 이렇게 생겼든 어떤 이렇게 식이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의 해는 x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방정식의 해도 x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방정식의 해도 x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족하게 하는 x 값을 그냥 근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다르게 생겨도 문자 주인공이 x이기 때문에 이것도 x, 이것도 x, 이것도 x가 근이라는 건 똑같아.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f5가 만약에 0이래.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x가 누구냐고. 그러면 얘한테는 5가 해인 거야. 얘한테는. 근데 이게 무조건 5가 해라고 할 수는 없어. 이렇게 생겨야 x가 5인 거지. 이렇게 생겼으면 얘한테는 5가 근이 아닌 거야. x가 뭐여야 돼? 얘한테는 6이 근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마다 다 다르다고. 여기를 자꾸 근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x가 5여야 이렇게 돼서 얘는 5가 근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은 x가 근이 얼마인 거야? 2분의 5? 그치? 그러니까 이것만 지금 안 헷갈리면 된다니까. x값이 방정식의 근이다. 여기까진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이거의 근은 얼마일까요? 한 번만 틀려도 되니까 해봐. 근이 두 개 나오는 거죠. 그쵸? 왜냐면 이제 쟤도 근이 이렇게 두 개니까 얘도 이제 근이 일단 두 개거든요? 그러면 틀려도 되니까 조금만 더 한번 해서 아무 숫자나 얘기해 줘봐. 맞나 틀렸나 그래도 보게. x가 근이다. x는 어, 2분의 어. 마이너스 39랑 2분의 9요. 자, 그러면 좀 이상하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한 거죠? 잠깐만, 방법을 얘기해 줘봐. 왜 그렇게 나왔는지 한 번만 얘기해 줘봐. 식으로. 어떻게 풀었어, 그거? 아, 잘못. 그래? 그럼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줄게. 마이너스 11이랑 어? 8분의 1. 그거야. 그게 맞아. 왜냐면 x가 해라 했잖아. 네. 응. 마오를 여기 넣었어야 돼. 그게 지금 맞아. 그래서 마오가 근이니까 여기에 8분의 마이너스 11이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게 0인 거고 1이 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을 넣으면 f8분의 1이 0인 거잖아.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얘가 무조건 근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문제가 지금 여기 x밖에 없잖아. 그럼 얘한테는 x가 근이니까 x가 이 두 개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일단은 맞는 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두 근이 마이너스 8분의 11이랑 8분의 1인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제 되네. 그지? 그럼 나중에 또 풀어보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는 방정식은 x값이 그냥 땅땅 이렇게 나오는 거고 부등식은 해가 범위라는 차이는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것만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이제 끝나. 그는 이제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0 이상이었어. 이상. 그리고 얘는 0 미만으로 바뀌었다는 게 어쨌든 중요한 거야. 이 방향이 등호 있고 없고는 그냥 있고 없고 붙이면 되는데 얘는 크다 쪽이었는데 얘는 작다로 지금 바뀌었죠. 그러면 이 크다일 때는 이게 사이범위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바뀌었으면 바뀐다는 것만 알면 돼. 사이범위가 있고 또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두 근이 있으면 요렇게 생긴 거 하나 있고 두 근이 있으면 요렇게 생긴 거 하나 있고 그 두 개 말고는 없어. 2차 부등식에서. 근데 얘가 방향이 어쨌든 바뀌었잖아. 그러면 원래는 이거였으면 지금은 뭐다? 이거다. 등호가 있어 없어 여기? 없지? 그럼 그냥 작은 근 왼쪽, 큰 근 오른쪽. 이게 지금 답이에요.
이거 아닌 거 고르는 거예요. 저 1, 2, 3, 4, 5 중에. 그래서 이게 또 완벽하게 얘기해 주면은 이차 함수에 사실 최고차항 계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이 자리에 들어가든 그냥 x가 있든 이 부호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리 이게 막 이상하게 바뀌어도 여기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도 그 식이 여기에 들어가면 어차피 제곱을 만나잖아. 그러면 제곱을 만나면 어차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fx가 있고 f-x가 있으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누구 때문에? 제곱 때문에 얘 부호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양순지 음순지를 사실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방향이 똑같으면 답이 똑같이 이 모양이고 방향이 반대면 답이 그냥 반대다. 51번까지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계산 안 된 거 없나요? 저 43번 모르겠어요. 43번이 뭐였죠? 2차 함수였나? 43번 뭐야? 식 다시 얘기해 줘봐. 5-k 다음에 어떻게 했어? 5-k 다음에 응. 밑변이 6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k. 엥? 자, 높이는 y좌표가 높이에요. x좌표 말고 y좌표가 높이인데 y좌표가 똑같던가? 5-k? 뭐 기울기가 문자 들어가서 그럴 수가 없는데? 일단은 여기 길이가 높이인데 그게 요 점의 y좌표예요. 네. 그러니까 얘 식이 뭐였어요? 아까 직선식이 y는 k 직선식 이었죠? 네. 이게 x죠? 네. x에다가 뭐 해야? 5-k 넣어요. 넣어야 y좌표고 그 y좌표가 높이. 그래서 2차예요, 2차.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50일까지. 자, 그러면 53번 질문하신 분 보세요. 53. 53번에 위에 거 알려주세요. 위에 거 해가 어떻게 나와요? 바깥 범위 누구랑 누구가 근이에요? x는 그보다 작거나 같다. 응. 혹은 x는 그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려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는 지금 그려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부등식은 그 해는 아시죠? 네. 3, 그 다음 누구야? 왼쪽이? 3, -a. 맞아. 오른쪽은? 3 플러스 a. 네. 지금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위에 그냥 안 그렸거든요. 일단 밑에 그냥 따로 그렸어요. 근데 이제 쟤 둘이가 겹쳐졌을 때 자연수가 5개면 된대. 그럼 이제 문제는 이해됐죠? 네. 그러면 그 자연수 5개가 일단 누굴까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잠깐만 들어봐. 여러분 봐봐요. 그 시험을 계속 풀다 보면은 절대값 모양이 2가지가 있거든. 뭐가 있냐면 여기가 숫자고 여기가 문자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문자고 여기가 숫자인 게 있어요. 여러분 풀다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 번만 좀 할게요. 여기가 문자일 때와 여기가 문자일 때 숫자인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 2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2개만 구분하면 돼. 푸는 방법을. 이건 다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이 위에 거 밑에 거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잠깐만 지울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핵심이 있거든. 이 2개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여기 숫자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 지금은 3으로 할게. 여기는 지금 모르는 거임.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수직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절대값이 거리라 그랬죠. 거리. 누구와의 거리? 3과의 거리죠. 근이 3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3을 먼저 찍으셔야 돼요. 얘는 무조건. 3을 먼저 찍고, 자,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 떨어졌다? 거리가 A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A 가면 오른쪽도 A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구하는 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아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얘 특징을 알아야 되거든. 3을 기준으로 무조건 대칭이에요. 맞잖아. 중간이 3이고 왼쪽 오른쪽 거리가 똑같다고. A.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A가 궁금하잖아. 그럼 그 A가 뭘 의미하냐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A가 커지면 이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그치? 넓어지는데 3을 기준으로 똑같이 넓어지는 거야. 이게 상상이 돼야 돼. 3을 기준으로 같이 넓어지고 같이 좁아지고 이런 느낌.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래서 얘는 약간 얘 좀 이름을 지어봐봐. 이거 뭐 어떻게 움직인다 하지? 근데 A가 커지면 이렇게 되고 A가 작아지면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풀다 보면 얘도 여러분 나왔을 건데 얘는 달라요. 여기가 문자고 여기가 숫자인 것 같게요. 3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일정하냐면 거리가 고정돼 있죠. 왼쪽 오른쪽이 얼마씩 고정돼 있죠? 3으로 고정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중간에 있는 애가 누구겠어요? 얘는 그러면 A가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모르잖아요. 문자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거리를 아는 거예요. 거리를. 자, 그러면 이게 똑같이 몇 칸이라고요? 3칸. 그래서 답이 A 마3이랑 A 플러스 3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안다고.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대문이라고 치면 이 대문은 가만히 이게 사이즈는 그대로인 거야.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A가 커지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치? 얘가 같이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 A가 커지면 얘는 이렇게 넓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같이 6칸. 그리고 A가 작아지면 왼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얘는 길이가 고정이고 요 길이가 고정이고 A가 달라지면 같이 왼쪽으로 이렇게 대문이 이동하거나 같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문이 이동한다. 둘이가 여러분 이제 완전 다르죠. 푸는 방법이. 그래서 이것부터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제 완전 마스터할 수 있어. 됐어요. 이제 설명은 끝났으니까 여러분 이제 하던 거 하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갈게요. 그러면 아까 뭐였더라 까먹었어요. 뭐랑 뭐였죠? 왼쪽 오른쪽? 아니 그거 말고 그 위에 거. 2랑 5. 그 다음에 바깥범위. 자, 바깥범위 얘는 같은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고 지금 전반은 3이 고정이죠? 그럼 누구부터 표시해야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2, 3, 4, 5. 3, 4. 네. 그러면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3을 기준으로 얘는 이제 가만히 있고 A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오, 좋아. 그럼 얘는 왼쪽 오른쪽 통으로 움직이는 거야? 아니면 거리만 움직이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풀어야 돼. 여기서부터. 자, 얘는 가만히 있고 거리가 겁나 좁아봐. 그러면 당연히 지금 겹치는 게 없지. 그럼 이제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렇지. 그게 A가 커진다는 뜻이야. 이렇게 쫙 이렇게 커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5가 들어갔다고 쳐. 이런 식으로 그냥 상상하면서 하면 돼. 자, 3에서 5까지가 2칸이죠. 그러면 2에서 얘는 뭐 됐겠어요? 여기가. 그쵸? 3에서 2칸이 오면 어쨌든 경계니까 그냥 센스가 필요한 거야. 누군지 찾아야 되거든. 이 5개가 누군지. 그럼 아직 5개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3에서 5까지 갔으면 얘는 자동으로 대입 안 해봐도 3에서 1까지야.
근데 지금 미만이잖아. 그러면 물론 답은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빵꾸 뚫고 여기 빵꾸 뚫면 자연수가 누구 들어가요? 2, 3, 잠깐만요. 겹쳐야 되거든. 네. 4. 2랑 4? 아, 2. 그쵸? 일단 A가 2일 때는 2 하나만 들어가요. 그러면 더 멀어져야 돼? 더 가까워져야 돼? 그치, 이제 멀어진다 시작해봐.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 이제 교점이 생기는 게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A가 더 멀어지잖아. 그러면 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도 같이 들어가는 거야. 같이 같은 칸수만큼 이동하니까. 그러면 지금 한 개밖에 없었잖아. 근데 5개가 되고 싶잖아. 그러면 이제 좌우니까 오른쪽만 생각해봐. 몇 개 추가로 들어가야? 그치. 2개 추가로 들어가야 왼쪽 2개 되고 다 합해서 5개 돼. 그러니까 동시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얘는 오른쪽만 생각해도 이제 괜찮아. 이해됐으면 여기는 어차피 요렇게 갔을 근데 자연수가 1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얘는 또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 자연수가 좀 컸으면 오른쪽만 봐도 되거든. 근데 이게 멀어져도 누구밖에 못 들어가 자연수가. 1, 2네. 1, 2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5가 지금 색칠이 돼 있죠. 그러면 누구겠어요? 3개가 5까지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7까지는 들어가야 되고 누구는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여기가 답이에요. 7은 들어가게 하고 8은 못 들어가게 하는 3 플러스 A의 범위. 그게 끝. 그래서 이제 내가 말로 하면서 하니까 길지 이게 사실 엄청 어렵지 않지. 이해만 하면. 그래서 한번 답까지 구해보고 이제 연습만 좀 하면 완벽해. 자, 그 다음 54 질문하신 분. 네, 그러면 2차 함수 그 식 만들어야 풀 수 있거든요. 식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알려준 거 저거.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한 게 그건 거죠. 모르니까 A. 그리고 두 근.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한 게 일단 fx야. 근데 이제 알고 있는 게 더 많죠. 요것도 알고 있고 요것도 알고 있으니까 요 2개 가지고 해서 뭔가 이제 미지수도 줄이고 fx가 누군지 딱 나온다 이 말이죠. 일단. 그럼 혹시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뭘 의미할까요? 1이 대칭축이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잘 모르겠나요? 알파 베타씩 들어가게. 요 1이 알파 베타씩 들어가게.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될 것 같은데? 저 1이 알파와 베타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이거를 숫자로 이제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요 1이 알파 베타 식으로 바꾸면 뭘 의미할까? 축이니까. 잘 모르겠어? 그럼 그걸 식으로 만들어줘. 이제 할 수 있어. 그래, 평균 맞아. 그러면 식으로 어떻게 돼? 얘가 의미하는 데가. 그게 얼마다? 네. 그럼 지금 찾은 게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아는 거죠. 그럼 여기 적어주고. 근데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요거 지금 두근의 차 알잖아요. 합이랑 차 알죠? 그럼 누구도 알 수 있죠? 곱셈 공식? 그쵸? 그러면 합 알고 곱 알죠? 그러면 요 자리가 그 식이 그냥 완성이 돼요. 두근의 합 곱을 아니까. 일단 여기까지 그 숫자 가는 거 한번 해보고. 그러면 사실 이제 2차 부도식 풀 수 있거든요. 여기만 찾으면. 그래서 일단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55번 누가 질문하셨죠? 55? 오케이. 그러면 55 좀 하고 있을게요.
자, 55번은 2차 부등식인데 쟤는 그 이항시켜서 풀면 헷갈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얘가 지금 0,0이 이차함수고 얘는 어떤 숫자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프로 가는 게 일단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항시켜서 풀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보면 얘보다 얘가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위에. 그쵸. 그 개수가 그 범위 안에 x가 9개면 된다. 이렇게 할게.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간다. 저 3분의 1x 제곱은 꼭지점이 원점이고 폭이 3분의 1이니까 약간 대칭으로 그려야 되는데 하여튼 대칭으로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y는 k가 일단은 자연수잖아요. 근데 당연히 뭔지 모르죠. 그러면 y는 k는 어떻게 생긴 거야? y는 k 직선. 맞아. 그러면 어쨌든 만나야 되니까 그냥 만나는 거 아무거나 지금 끄는 거예요. 양수니까. 응. 자, 그러면 이제 k 아래. 그러면 어쨌든 만나는 걸 얼마인지 알면 이거부터 x 범위가 이것까지가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지. 네. 거기에 정수가 몇 개 있으면 되고. 9개. 그러면 딱 나왔는데 이제 왜 9개? 누구 9개? 그 딱 숫자로 당당당. 마이너스 4, 4.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까지 해야 일단 딱 9개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딱 4여도 되는데 4가 아니어도 누구만 안 들어가면 5만. 그치. 그러니까 또 그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일단 4, 5가 둘 다 중요한 거야. 하나만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누군지 알면 얘가 색칠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4가 돼도 되니까 요 물음표는 4보다는 뭐 하면 돼요? 큰 거만 봤다. 그치. 5보다는. 그치. 그럼 이제 얘만 찾으면 되지. 그럼 얘가 뭐냐? y가 뭐 될 때? K 될 때. 그치. 그러면 3분의 1 x제곱이 누구일 때? K. 그러면 근을 구하면 x값이 여기거든. 그러면 x제곱이 누구일 때고? 3K. 그치. 그럼 x는 오른쪽 근이 누굴까요? 오른쪽 근? 플러스 루트 3K. 맞아요. 이제 끝났어요. 여기 들어가면 돼요. 자, 55까지 여러분 했고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답 안 나오신 분? 다시 갈게요. 얘기해주세요. 답 안 나오신 분? 자, 없으면 57 갈게요, 여러분. 57이 답이 잘못된 거였거든? 이것도 사실 1등급 만들기에서 하려던 건데 아는 사람은 괜찮아. 어차피 1등 만들기 또 할 건데. 자, 57번 틀리신 분 한번 봐주세요. 답이 4번이 맞거든요. 자, 일단 이거 뭐 확인하자 했냐면 여기 자, 문제 풀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 볼게요. 2차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가 상수인지 문자인지 지금 이렇게 또 보셔야 돼요. 그냥 부등식일 때랑 2차 부등식일 때랑 여러분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차라고는 무조건 했으니까 A가 뭐인 건 생각 안 해도 되죠? 그쵸. 여기서 이 말이 있을 때는 문자가 0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2차 함수만 떠올리면 돼요. 근데 개수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아볼인지 위볼인지 우리가 정해야 된다 이 소리야. 저희가 숫자가 아니라서 문제 풀 때 최고차항 계수가 문자죠? 그러면 아볼인지 위볼인지 우리가 정해야 돼. 자, 그럼 이제 한번 정해볼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해가 없대요. 자, 그러면 X축을 그린 다음에 아래에 없다는 거는 여기에 점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상상해. 뭐가 맞을까? 아볼, 위볼. 아볼. 그쵸. 아볼밖에 그러니까 아볼이죠. 무조건. 여기에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그려. 그러면 여기에 해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붕 뜨는 거 일단은 되죠. 네. 여기 해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해가
없다가 지금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간에 누구도 체크해야 돼요? 만나는 그치.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겠죠. 자, 얘는 만나도 X축 아래에 해가 없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쵸. 얘도 답이 되는 애죠. 만나도 요 아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또 0보다 어때야 되죠? 둘이 합치면? 작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나 하는데 아까 아볼이어야만 지금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다도 해야 정답이고 이거 안 하면은 틀려요. 그래서 답이 5번이 아닌 게야. 음수는 아예 저 그래프가 안 나와서. 그래서 판별식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맨 앞에 모양까지 이제 잡으셔야 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맞습니다.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0번 누구시죠? 예, 그럼 일단 60번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다 들어야 돼. 60번부터는 이게 그거야. 수능 때까지 계속 나와. 저런 거. 자, 60번에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1등급 만들기에도 역시 있거든요. 자, 얘는요. 이거에서가 중요한 말이에요. 요거 이 범위 있죠. 이 범위. 뭐뭐일 때. 그러니까 X 범위가 문제에서 제한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문제는 모든 실수였어. 모든 실수에서 뭐 항상 성립한다 아니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해가 없다 이렇게. 근데 얘는 X 범위를 특정 지어줬잖아요. 이 범위에서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요 케이스는요. 무조건 이게 또 위험한 말인데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가면 일단 안 돼. 그냥 판별식으로 가면 안 되고 얘는 그래프로 가셔야 돼요. 그래프 그려야 돼. 무조건 그래프 그려. 안 그러면 못 풀어. 얘는 판별식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이해해봐. 왜 그러냐면 만약에 fx가 0 이상이 지금 뭐라 돼 있냐면 항상 성립한다 돼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라는 말이 들어있잖아. 그러면 이제는 또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 x라는 거는 여러분 전 범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왼쪽 끝부터 저 오른쪽 끝까지 모든 점들이 x축보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위에 그쵸, 그쵸. 위에 있거나 만나는 건 괜찮다. 우리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면 사실 상상해도 답이 나오잖아.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작거나 그치? 그럼 얘는 그냥 무조건 판별식이야. 얘는 판별식이 맞아. 근데 지금처럼 X 범위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이해해야 돼. 자, fx는 일단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그리고 x축보다 여러분 0 이상이라는 게 어쨌든 위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건 똑같거든요.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x범위가 제한이 돼 있으면 요렇게 잘려서 여기만 보는 건지 이렇게 잘려서 여기만 보는 건지 이렇게 잘려서 여기만 보는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판별 쓰면 일단 다 틀리는 거야. 틀리게 내니까. 자, 왜냐? 내가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본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축 위에 있으려면 얘는 판별식 써도 괜찮아. 맞잖아. 여기가 위에 있으면 되니까 얘는 이제 다 살아있든 여기만 보든 X축 위라고 했을 때 얘까지는 또 그러면 오케이가 되는 거죠. 괜찮죠? 이해되고 있어요? 자, 근데 얘는 내가 만약에 여기만 본다 쳐봐? 그러면 이렇게 X축이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되는 거야. 여기는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럼 얘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나도 얘만 0 이상이면 이 주황 색깔 애들은 다 맞잖아, 성립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잘리는 거야. 잘리는 거니까 이렇게 없어진다고, 여기가. 그러면 판별식을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여기서 만나는 거는
이 범위에는 전혀 지금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판별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안 쓰면 돼. 판별식 안 쓰고 풀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써도 되지만. 여기는 되는데 헷갈리니까 여러분. 그냥 판별식 쓰면 안 된다는 게 일단 이해가 돼야 돼. 소리 듣고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가는지 다시 가볼게요. 자, 결론은 판별식은 필요할 때만 써야 되고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일단은 y는 자, 그냥 저 그대로 쓸게요. 어차피 인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쓰면 그 대칭축 혹시 대칭축이 여러분 고정돼 있어요? 아니면 그 변해요? 그쵸?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일단 K가 문자라서 뭔지 모르잖아. 그지? K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보시면 대칭축도 지금 K가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이제 모르니까 뭐만 그리냐면 위볼인 것만 일단 그리는 거야. 일단 위볼인 걸 그려. 왜냐면 이건 그래프로 풀어야 돼. 진짜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프 그렸지? 자, 그 다음에 어쨌든 0 이상인데 그럼 얘는 0 이상이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0 이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X축이랑 교점이 몇 개여야 될까요? 교점이. 세 가지 중에서. 어쨌든 0 이상인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쵸? 아니 모르는 게 많아도 이건 확실하죠. 애초에 얘가 두 점에서 만났겠지. 만약에 얘가 안 만났으면 어떻게 잘라도 0 이상이 없잖아. 그럼 불가능이지. 아예 문제가 못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무조건 확실하지. 위볼이면서 두 점에서 만난다. 아, 괜찮아. 그럼 이게 괜찮은데 하나만 만나면 범위가 못 들어가. 이게 점 하나니까. 구간. 그러면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마일에서만 성립하는 거지 이 범위에서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는 100%. 모르는 게 많아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근. 그러면 는 0 하고 여기가 두 근인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뭔지 모르니까 알파 베타 잡는 것까지 여러분 괜찮죠? 두 근.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서 마일부터 2까지에서 0 이상인 거면 이거보다 그래프가 어디 있어야 된다? 이거보다 어디 있어야 돼? 그래프가 위에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 여러분 왼쪽에 있어야 될까요? 근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요? 네, 그건 여러분 볼 수 있잖아. 얘를 넣었을 때 0 이상이 출발되려면 마일이 여러분 안쪽에 있어야죠. 아, 물론 알파가 마일인 것도 괜찮아요. 근데 왼쪽은 안 되잖아요. 왼쪽이 들어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잘리면 밑에 음수잖아요. 음수.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알파는 못 구해. 애초에 변하기 때문에 알파는 못 구하고 이거 왜 누가 하여튼 알파는 못 구하고요. 마일이 얘보다 어느 쪽?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왼쪽은 안 되고 오른쪽은 되는 거지 지금. 자, 그럼 여러분 똑같이 2가요. 베타 오른쪽으로 이렇게 뛰어 넘어가도 되나요? 그쵸? 왜냐면 잘렸을 때 0 이상이어야 된다며.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는데 여기 0보다 밑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2는 어디 있어야 되죠? 베타보다는 왼쪽에 있으면 다 돼요.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러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든 이렇게 돼서 여기든 얘 이상이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베타보다 왼쪽이기만 하면 어떻게 잘려도 다 위에 있잖아, 이미. 자, 그래서 얘는 함수값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해 분리 중에서 이거 다 근해 분리 문제야. 근해 분리.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마일이 얘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하고 2가 얘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 근해 분리 문제는 함수값의 부호가 뭐면 된다? 근데
뭐도 되죠? 네, 이것까지가 지금 일단 답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왜냐면 마일부터니까 여기가 마일이어도 된다니까? 이렇게 잘려도 0 이상이잖아. 여기가 마일인 거는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왼쪽만 아니면 된다 이랬잖아. 그래서 요걸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F 누구도 만족해야 되죠? 2도 만족해야 돼요. F2도 0보다 어때야 되죠?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대입하는 문제지 판별식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 그네블리라고 하는 파트가 원래 수능 때까지 여러분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직업도로 나와, 직업도로. 그래서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어쨌든 풀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함수값만 이제 만족하면 되니까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는 문제다. 써서도 안 되고.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이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 x자리에 마일 넣고 0 이상, x자리에 2 넣고 0 이상 둘 다 만족하는 게 답인 거예요. 지금 60번까지 했거든요. 질문 없으세요? 60번. 자, 61번 누구시죠? 저요. 이거 아까 한번 나왔던 건데 아까 뭐 몇 번이었더라? 하여튼 그거. 이렇게 써봐. fx는 빵에 그는 마사랑 0인데 fx 빼기 k는 0에 그는 얘랑 얘 마이너스 k랑 k다. 여기서 그냥 k가 얼마인지 나오고 끝나야 되거든. 이해했으면. 그래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풀이할게요. 네? 60번? 그니까. 그네블리 나중에 정리해줄게. 어차피 또 하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거든, 그네블리 문제는. 근데 그 나중에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외우게 시켜볼게. 복태? 오케이. 그럼 일단 이것만 좀 확인해볼게요. 61번 이거 혹시 진짜 어떻게 했어? 빨리 설명해봐. 어떻게 풀었어? 이걸 어떻게 이용했어? 아니면 어떻게 했어? 얘기해줘봐. 설, 어, 그 어, x 마이너스 k에다가 어, 마이너스 k를 어. 넣어서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오, 그러니까 막 K를 여기다 넣었어. X라서, 그는 X라서.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K 나오고, K를 또 X에 넣었어. 그래서 뭐가 나오고? 0이 나오고. 근데 여기가 그냥 X라서 그런 거지? X라서 이게 이제 X 값 이렇게 두 개다 이렇게 푼 거죠? 그럼 완벽해요. 근데 전 저거 그래프 폭이 응. 4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그래프 폭? 그 0 될 때가 응. 폭이 4니까 아니 근데 잠깐만 폭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두근의 차? 네. 두근의 차가 4인 건 맞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해서 풀었는데 틀린 거예요. 두 개가 마이너스 k랑 k면 근데 이게 그럼 혹시 여기가 개수가 바뀌면 답이 달라지거든? 근데 지금 개수가 어쨌든 개수는 어때? 그러면 이게 사실은 x축 평행이동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돼. 일단 결론은 지금은 그게 맞아. 지금은 그렇게 돼. 근데 여기가 x 개수가 달라지잖아.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가 바뀌어서 이게 좁아지고 넓어지고가 바뀌거든? 그럼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지금은 맞아. 또 평실에서 있으신 분 답 안 나온 거 빨리빨리 마무리. 답 안 나온 거나 질문 안 한 거, 못 한 거 있으신 분. 그럼 여러분 좀 하고 있어봐요. 진이 그거 오늘 거 복대? 응. 근데 이거 그냥
아, 뭔데 그러면? 이거요. 이것까지 구해서 응. 이 식을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이것도 2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나눠야 돼. 얘만 나누면 안 되고 똑같이 나눠요. 2분의 1가 맞아요? 다안 나눠 풀었는데. 에? 네. 그러면 원래 틀려야 되는데 어떻게 맞았대? 선생님, 네. 저 선택식으로 불러봐도 돼요? 네네네. 43번은 답이 안 나와요. 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43번. 43번으로 가서 아까 그 5-K가 X좌표다. 맞죠? 그러면 여기가 5-K고 그 다음에 그 Y좌표 뭐 나오셨어요? Y좌표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K에 저기다 1 더하면 K 에? 뭐라고요? 근데 왜 부호가 이상하잖아. 5-K를 넣었는데 X가 K 빼기 5였어? 뭐였어? X좌표? A의 X좌표가 뭐가 맞았어? 5-K 이거 맞아? 그럼 이게 틀렸지.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그거 자체가 양수인 거야. 위에서 만나니까. 그게 양수야. 문자라서 지금 헷갈린 거야. 마이너스 곱하면 안 돼. 또 있으신 분? 답 안 나온 거 정리. 여러분 없으시면 5분 쉬었다가 이제 1등급 만들기로 갈게요. 나가야지 이제. 1등급 만들기. 2차 부등식만 할 거야. 2차 부등식. 여러분 5분 쉬었다 할게. 아 그래? 토일러 너 스케줄이 생겼니? 그렇구나. 놀러 가는구나. 아 그래? 과학 뭐 1시간인가 뭐 할 수 있다며? 아 이번 주만? 아 알겠어. 뭐 나는 뭐 쉬고 좋지. 그래 아싸리. 뭐 둘이 같이 안 오고 나 그냥 같이 쉬면 되니까. 알겠어. 지니야 이가 말아 귀엽지? 그거 봤어요. 보여줬어요. 어머님이? 네. 어. 엄마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조그만 달력이 엄청 많아요. 아 진짜? 너무 귀여워. 그래서 내가 봐야 되니까 이렇게 했어. 이런 것 같아요. 귀엽지? 네. 저거 슬리퍼 같은 거. 아. 답이 20이 나와요. 음. 범위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루트 3 빼기 3 5만 해서 제곱을 해서 16, 25 해서 3 나눠서 이게 5점 삐리리. 얘는 8점 삐리리. 그러면 5부 그러면 22. 잠깐만 3K 16, 25 3분의 16, 3분의 25 8 8까지 7 6 아,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맞는 거 아니야? 15 더하기 6, 21 아니 너 왜 헷갈린 거야? 너 뭐 헷갈렸어 방금 그러면? 방금 계산. 계산 헷갈린 거야?
여러분 이제 다시 볼게요. 그 1등급 만들기 보세요. 1등급 만들기. 소희씨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자자자자 1등급 만들기 보시고요. 일단은 질문 받을 건데 좀 이따가 하고 그 뭐냐면 근해 분리를 일단 무조건 설명을 오늘 해야 돼가지고 근해 분리하기 전에 그 110 아니에요. 어디죠? 어디 할라 했냐면요. 모든 실수 어디 갔노? 모든 실수. 네. 108쪽 보세요. 108. 야 이제 얘기 그만해야지. 그 108쪽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 그 평실할 때도 여러분 숙제할 때도 들어갔던 파트거든요. 그래서요. 일단은 요거 두 개만 지금 한번 해보실게요. 그 푸는 방법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거든요. 56이랑 59 있죠. 두 개. 일단은 3분 시간 줄 테니까 저 두 개 최대한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요. 다시 해봐. 시간 동안 여러분 고민하고 저거 정리하고 이제 근해 분리를 하고 숙제 질문 받고 이렇게 좀 할게요, 여러분. 뭐 고민해서 쓰고 있구나. 그래프를 그려보던가 해야 돼. 식만 쓰면 안 되고. 일단 이차 함수를 그려봐. 일단 뭘 그려놓고 생각해야 돼. 뭐 아볼, 위볼 뭐 다 그런 게 있잖아. 뭐 어때야 되는지 조금 먼저 생각을 해봐야지.
한 번 고치셨군요. 여기 아예 안 되시네요? 여기?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패드에 풀었어. 아, 패드에서 올렸었어? 어? 근데요. 네. 왜 여기선 안 나오고 여기서만 나와요? 아,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456번 보실게요. 얘가 아까 그 평택실록 그건지 아시겠어요? 이게 아까 그거예요. 평택실록 설명한 거. 응, 방금 한 거. 언제죠? 하여튼 방금 했던 거 그건데요. 근데 일단은 얘는 대칭축이 여러분 그 얼마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이항시켜서 풀어도 되고 뭐 그거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칭축 1이잖아요. 지금 저거 그대로 풀면. 그러면은 얘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니까요. 이 범위에서만 이차함수를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마이와 3 사이만 그래프를 보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더 오히려 좋다 생각해야 돼. 그러기 힘들겠지만 그 숫자만 보면 된다니까. 마이부터 3까지만 보면 된다고. 그러면 대칭축이 얼만데? 얼마였죠? 응, 그러면 마이가 멀어요? 3이 멀어요? 마이가 멀잖아요. 여러분 이걸 했어야 된다니까? 마이부터 3은 그러면 얘보다는 가깝잖아. 이게 2칸이고 이게 3칸이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만 보는 거니까 여긴 그냥 안 그리면 되는 건데 얘는. 대칭축이 숫자니까 다 잡히잖아 모양이. 여기서부터 올라가다가 최대값 찍고 다시 쬐끔 내려가다가 끝나내잖아. 그러니까 이거만 보는 문제라서 일단 판별식 쓰는 거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고요. 이 그래프만 0 이상이면 되는 거지. 이게 다 그래프가 0 이상이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 점들만 보면 된다고. 이 점들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또 하나 외워봐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잘렸죠? 잘리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자 y좌표 이거 y1이라고 할게요. 구할 수 있는데 y2라고 할게요. 여기 y좌표 y3라고 할게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봐. y좌표가 이 인마들 다 y좌표가 0 이상이어야 하잖아? 그러면 y1이 0 이상이어야 할까요? y2가 0 이상이면 될까요? y3이 0 이상이면 될까요? 다 0 이상이어야 되거든? 근데 그 중에서 누구만 0 이상이면 나머지는 다 0 이상일까? y 누구? 진짜? y 1번? 다현이 이거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점들이 여러분 0 이상이어야 해. 그렇다고 그래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 세 개를 다 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이 모든 점들을 다 할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중요할까? 제일 밑에 있는 애가 중요할까? 그쵸. 왜냐면은 제일 밑에 있는 놈이 0 이상이면 얘네들은 확인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x축이 요 아래에 있거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더 올라가면 여기가 안 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잘렸잖아요. 잘렸으면 판별식 쓴다 안 쓴다? 일단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거 아는데 이것만 외우면 된다니까. 판별식 쓰면 안 되고 최소값이 제일 작았을 때가 0 이상이면 이 범위에 있는 애들은 다 0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으로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숫자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 1, 3 중에서 마이일 때가 제일 밑에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 이상이면 된다고. 얘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아까는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아까는 대칭축이 정해져 있었어? 안 정해져 있었어? 그러니까 마이가 여기 가깝고 3이 멀리 있을 수도 있고 마이가 멀리 있고 3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3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대칭축이 문자기 때문에 마이랑 3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그러면 최대로 잡아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다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 두 개 양끝만 보면 됐던 거야. 왜냐면 얘가 최소값일 수도 있고 얘가 최소값일 수도 있잖아. 얘는 최소값일 수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최소값일 수가 없잖아. 근데 이 대칭축이 움직이면 최소값이 마이에서 생길 수도 있고 3에서도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두 개를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얘는 두 개 다 해야 해. 안 해도 되는 거지. 여기만 0 이상이면 되니까. 근데 또 심지어 뭔지 알아요? 0 이상 해도 돼요. 해도 답은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교집합하면. 연립부등식 하면 어차피 여기가 답이에요. 둘 다 해도 돼. 네, 근데 어차피 답은 여기서 나와요. 답까지 여러분 적어주고 이해 안 됐으면 질문해줘봐. 어려운 거 아는데 빨리 내가 어떻게든 이해시켜주고 싶거든. 질문 주세요. 그래서 다음에도 나오면 여러분 이제 이게 그건데 하면서 이제 혼자 딱 풀어보면 이제 진짜 다 풀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제일 어렵거든. 수 때까지 계속 나오거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진짜 지금 딱 이해가 됐어도 나중에 또 까먹을 거잖아요. 알거든요. 아는데 어떻게든 해봐봐. 진짜. 그러면 여러분 45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시간 드렸잖아요. 자, 요 문제 풀 때요. 이거 여기 동그라미 체크.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에 따라서 여러분 답이 달라지거든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여러분 보고 푸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여러분 숫자인지 문자인지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숫자인지 문자인지 또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제일 많이 틀려. 부등식으로 시작하는데 문자 들어가니까. 그러면 얘네 여러분 그냥 부등식이라 했잖아. 2차라는 말 안 했거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그쵸? 이걸 안 하면 이제 틀리게끔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부등식이라 했으면 얘가 양수 음수 전에 0이면 어떻게 되지? 부터 무조건 푸셔야 돼요. 0이면 해를 갖는지 안 갖는지. 그냥 부등식이면 2차라는 말이 없으니까 1차일 수도 있고 숫자만 남을 수도 있어. 문제마다 달라. 자, 이거는 대입해보면 아는 거예요. 자, 0을 넣어볼게요. 0 넣으면 사라지고 0 넣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얘는요. 해가 어떤 거죠? 해가? 그쵸? 그러면 해를 갖나요? 네. 그러면 0은 답이 되나요? 네. 그래서 0 안 들어간 건 여러분 다 틀린 거야. 여기 다 틀린 거지. 그럼 답이 3번 아니면 4번이어야 돼. 0이 지금 답이잖아. 0을 넣으면 해를 갖잖아. 그러면 0이 있어야 되는데 1번, 2번, 5번은 지금 0 안 된다 돼 있잖아. 그럼 무조건 찍어도 3, 4 중에 찍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먼저 봐야 된다 그랬어요. 대입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0이 아닐 때를 풀어야죠. 자, 0이 아니라는 말은 2차라는 말이고 2차는 아볼이어야 되는지 위볼이어야 되는지 먼저 이제 여러분이 또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해를 갖도록이잖아. 그럼 이제 이 0은 x축이라 그랬어. 그러면 일단 그 x축을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자, x축을 그려놨어. 근데 0 이하거든. 이하. 그러면 여기에 해가 존재하면 되는 거래. 여기에 해가 갖는다는 거는 점 하나라도 존재하면 괜찮은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또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해가 존재하려면
아볼이어야 될까요? 위볼이어야 될까요? 위볼. 둘 다 돼요. 일단 얘는 둘 다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될 때가 있고 둘 다 될 때가 있는데 얘는 여러분 생각해봐. 아볼인 게 붕 뜨는 게 있고 접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또 위볼인 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있고 접하는 게 있고 안 만나는 게 있으면은 얘는 해가 존재하면 돼서 아볼도 가능하고 위볼도 일단 가능해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럼 또 이렇게 가야 돼. 양수면 어떻게 되고 음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제 틀리면 하지. 뭐 실력업이라 돼 있잖아. 자, 그러면 아볼인 거부터 갈게요. 아볼인 거는 그러면 다 해가 존재하나요? 아니요. 그쵸? 존재하려면 어때야 되죠? 지금 접하는 거랑 밑에 거만 괜찮죠?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될까요? 0보다. 그쵸? 이상 정답. 두 점에서 만나는 거랑 접하는 거랑 둘 다니까 얘는 요렇게 두 개를 풀어야 답이 나와요. 아볼일 때는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풀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상을 풀잖아. 그럼 내가 일단 여기다 할게. 마이너스 3이랑 0을 기준으로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으로 가는데 0보다 크다만 된다고 했으니까 겹치는 건 어디가 답이죠? 뭐가 답이죠? 겹치는 거. 응. 그러면 요 케이스에서는 0보다 크다가 구한 거예요. 그래서 양수인 건 이제 판단 끝. 자, 이제 위볼인 걸로 갑시다. 자, 위볼은 어차피 세 개밖에 없어. 두 점에서 만나는 위볼, 접하는 위볼, 안 만나는 위볼. 근데 위볼은 다 무조건 여기 해를 갖나요? 그쵸? 그럼 얘는 무조건 또 다 답인 거죠. 음수면 그냥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뭐냐면 답이 0은 된다 했어. 근데 양수면 된대. 근데 또 음수도 돼. 그러면 이게 답이 뭐야? 그쵸? 일단 지금 답은 3번이에요. 근데 너무 특이하게 났다. 틀리게끔. 그지? 결론은 다 되네.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자, 없으시면 여러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근해분리 약간 지금 어려운 거 한번 들은 김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여기도 있나 또? 일단 8번 유형 8번으로 여러분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싹 다 근해분리 버전인데 아까 그게 어려운 거지 여기는 이제 그나마 다 쉬운 애들밖에 없어. 아까 그게 제일 복잡한 거였고 여기는 여러분 진짜 별로 안 어려운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먼저 하고 질문 받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내가 이거 그려줄게.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근해분리라 함은 자 근해분리라 함은 여러분 이거 적어. 그리고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백지 테스트 한 번만 해봐. 엄마한테 설명해줘봐. 엄마가 학원 보내주시잖아. 그럼 여러분이 엄마 앞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예, 여러분 그냥 이거 가로로 세로로 써도 되는데요. 예, 세로로 써도 돼요. 이면지 필요하신 분? 네. 이거 그냥 A4네요. A4 선물로 드릴게요. 이면지가 아니다 이거. 양면이네요. 자, 여러분 일단은 근해분리 내용을 정리를 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러면 요것만 딱 정리하면 문제 다 풀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어려운 거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 쉬워, 진짜로. 근데 이거 어떻게 없애더라? 자, 어떻게 없애지? 기다려봐, 잠깐만. 이걸 한 다음에 없애고 싶어. 근데 못 없애. 이렇게 하면 되지. 됐어. 이렇게 할게. 여러분 이게 종이에요, 종이. 자, 그러면 오늘 하는 것은 뭐냐?
이제 근해 분리라고 부르는 애들이 싫어하는, 자 여기 제목이 여러분 근해 분리예요. 자 근해 분리가 여러분 뭐냐면은, 이게 다 적어. 근해 분리가 뭐냐면은 근이 얼만지 궁금한 게 아니야. 얼만지 궁금한 게 아니고 근의 위치만 궁금한 거야. 위치. 근의 위치만 궁금해. 자 그러면 이제 위치라는 말은 뭐 누구보다 뭐하다, 약간 이런 거 있죠? 누구보다 뭐하다, 약간 요런 뉘앙스가 들어가는 것들. 이 이제 여러분 그 근의 위치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안 적어도 돼. 두 근이 있는데 뭐 대놓고 요런 문제가 만약에 있어. 그러면 이제 얘는 대놓고 근해 분리죠. 한 근은 말과 영 사이에 있고 한 근은 0보다 크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당연히 근해 분리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래. 얘도 여러분 싹 다 근해 분리인 거예요. 얼만지 중요한 게 아니고 둘 다 0보다 뭐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냥 그 뜻이잖아요. 그냥 그런 거 통틀어서 싹 다 근해 분리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야. 이제 한 번은 더 못해. 자세하게는. 자 그러면 이게 일단 두 가지로 여러분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내가 대충 적어요. 그러면 왼쪽은 뭐냐면 이제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갈게요. 0보다 큰 작은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은 0이 아닐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0이 아닐 때. 그래서 왼쪽이 일단 쉬워요. 0보다 크다 작다는 양수 음수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쉽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는 이제 0이 아닌 거, 뭐 아무거나, 뭐 2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근이 이 숫자 기준이 0이 아닌 경우, 네,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두 개로 나뉘어요. 자 그러면 0보다 크다 작다 할 때는 사실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이 이미 한번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쉬우니까 일단 적어볼게요. AX제곱? AX제곱.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BX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자 0보다 큰 작은 여기 파트는 어쨌든 셋 중에 하나예요. 물어보는 게. 두 근이 모두 뭐일 때? 양수일 때. 문제 나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똑같은 거는 땡땡 해도 돼. 그리고 하나 또 뭐 있게?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바뀌어봤자 뭐 0 이상 요 정도 바뀌거든. 어쨌든 나중에 하면 다 똑같아져. 하여튼 크게 일단 요 세 개입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답이거든요. 얘도 세 개를 만족해야 답이고요. 얘는 하나만 만족해도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2차 방정식 할 때 이제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얘는 굳이 근해 분리로 안 해도 돼.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도 답이 나왔었거든. 그럼 해볼까?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죠? 자, 커야 될까요? 크거나 같아야 될까요? 자, 크거나 같아야 될까요? 커야 될까요? 네, 왜냐면 그냥 두 근이라고 했으면 중근도 두 근이야. 서로 같은 근이 두 개 있어서 중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일단 맨 처음에 이게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면 판별식 0보다 크다로 풀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두 근이다 돼 있을 때는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돼요. 중근도 두 개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판별식은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지 양수라는 의미는 아직 없잖아, 그지? 그러면 양수일 때는 우리 뭐랑 뭐 했죠? 그쵸? 왜냐면은 둘이 더해서 양수고 둘이 곱해서 양수라면 어차피 둘이는 무조건 뿔뿔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굳이 이 참수로 안 풀고 그냥 근계관으로 다 풀리는 게 왼쪽이었어. 그래서 얘는 결론은 쉽다고 생각하면 되고 외우면 돼. 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수는 똑같지? 판별식은 0 이상이어야 되고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아야 되고 곱은 0보다 크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판별식 썼나요? 안 썼죠? 두근의 합 하나요? 안 하죠? 두근의 뭐만 하죠? 곱만 하죠? 두근의 곱이 0보다 뭐 하면 되죠? 그쵸? 일단 요거까지는 여러분 그냥 외우셈. 일단 외우시면 제가 나중에 오른쪽이랑 그대로 연관지어서 왜 왼쪽이 근해 불린지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저거 3개 여러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추가로 만약에 이제 근이 0 이상일 때라고 하면 또 조금 바뀌겠죠. 왜냐면 양수 음수는 0이 안 들어가잖아. 근데 문제에서 0 이상이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 예. 그래서 요거까지만 이제 나름 해볼게요. 자, 만약에 0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두근이 0 이상이다를 해볼게.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끝나. 여기 왼쪽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달라질까? 자, 일단 두근이 0 이상이래. 판별식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죠? 0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냥. 일단 실근이 존재해야 양수 음수든 뭐든 뭐 크든 작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여기 그대로고요. 자, 두근의 합이 어떠면 될까요? 0보다? 네, 여기 여러분 0 붙이면 돼요, 그냥. 왜냐면 둘 다 0이어도 괜찮은 거야. 0 이상이라는 게 그 하나만 0이어도 되고 둘 다 양수여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되고 다 되는 거라서 지금은 등호가 있는 게 맞죠? 곱은 어떻게 될까요? 곱은? 그쵸? 왜냐면은 이제 0 이상이라 했기 때문에 둘 다 0이어도 된다 그랬잖아. 그럼 결론은 이제 이상으로 바꿔봤자 이게 다야. 그래서 근각의수의 관계랑 판별식으로 다 풀 수 있어. 0이 기준인 건. 해서 왼쪽은 끝났거든. 그 이제 오른쪽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진짜 근해 분리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자, 얘는 여러분 요 3개랑 세트로 봐봐. 줄 맞추면 좋은데 하여튼 이렇게 있으면 두 근이 모두 그냥 모두로 하여튼 두 근이 2보다 크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2보다 작다. 해볼게요. 두 근 사이에 2가 존재한다, 있다. 요 3개가요, 정확하게 왼쪽 3개라 여러분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은 요 3개 기억하면 돼요. 나중에 조금 더 응용하는 거는 뭐 그냥 살 붙이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대. 그러면 얘는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일단 여기서 그 얘부터는 ax제곱 더하기 저거 있잖아요. 저거를 y는 이거 다 써주세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2차 함수와 누구랑 만나는 y는 0 무슨 축? x축으로 만나는 교점으로 이제 다시 해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인 거 맞거든. 근인 거 맞는데 그 기준 자체가 이제 0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2차 함수랑 x축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두 근이 2보다 크대. 그럼 일단 당연히 판별식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쵸? 왜냐면 누구보다 크다 작다라는 것 자체가 허근은 절대 아닌 거죠. 실근이 존재해야 뭐 크든 작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판별식은 일단 무조건 써야죠. 판별식. 자, 그러면 판별식을 썼어. 그러면 이제 이걸 쓴 이유는 나는 설명하는 거고 여러분 알면 안 써도 돼. 판별식을 무조건 써야 되는 이유는 근이 존재하는데 그게 무슨 근이라서? 그치? 그럼 얘를 써야 x축이랑 뭐 두 점에서 만나든 한 점에서 만나든 어쨌든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을 일단 쓴 거죠. 그래서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2보다 크다라는 게 연마가 지금 그러면 2의 위치가 중요한 거거든. 2의 위치에 따라서 근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이 케이스든
2는요. 근을 기준으로 어디 써야 되죠? 그쵸? 그러면 일단 무조건 요런 상황이어야 답이 되는 거네요. 맞잖아요? 여기서 두근이라는 거는 이 x 두 개든 중근 하나든 오른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x가 2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맞죠? 네, 이해 안 되면 말 잘라 알겠지? 태클 걸어. 자, 그러면 이제 판별식만 만족하면 이제 다 되는 게 아니고 2보다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내가 나는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잘 들어봐 그냥. 자, 무조건 이렇게 근이 두 개라고 해서 2보다 큰 건 아니네. 그지? 그러면 누구의 위치가 중요하고 아직 그게 아닌데 일단 2의 위치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2를 기준으로 이제 축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 축. 자 일단은 대칭축이 고정이 안 되어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러면 두 점에서 그냥 만나는데 만약에 대칭축이 뭐 이렇게 애매하게 있으면 하나는 왼쪽에서 만나고 하나는 오른쪽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어디 써야 되는지도 중요한 거 맞죠? 네. 두 점에서 만나더라도 대칭축이 왼쪽에서 있어야 될까요? 대칭축이 일단은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그쵸? 왜냐면은 x좌표가 2보다 오른쪽에 있으려면 이거 보면 똑같잖아. 대칭축이 여기만 가능하지 왼쪽으로 가면은 무조건 안 돼. 2보다. 그래서 대칭축이 자 이제 갑니다. 대칭축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대칭축이죠? 2보다 어때야 된다고요? 이게 일단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두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대칭축 자체가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일단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이 이쪽으로 쏠려야 되니까 이 축도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두 점에서 만난다. 오케이. 대칭축이 2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 축 오케이. 자, 그러면 무조건 될까요? 왜 안 되게?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알면은 더 좋은데. 자,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오케이. 대칭축이 2보다 오른쪽에 있다. 오케이. 근데 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할까? 안 되는 거 예시를 들어봐. 두 점에서 만나고 대칭축도 오른쪽에 있는데 저게 안 되는 경우. 맞아. 이런 것도 있지롱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축은 2보다 크다. 오케이. 두 점에서 만나. 오케이. 근데 왼쪽에서 또 만나면 돼 안 돼? 우리는 왼쪽에서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우리는 오른쪽에서만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2를 지나면 안 되고 2보다 어디를 지나야 돼? 앞을 지나야만 되는 거야. 결론은 또.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거야. 그래서 자 다시 여기에서 2를 넘어가면은 2보다 뭐한 근이 생겨서 작은 근이 생겨서 2보다 더 오른쪽에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만나는 게 근이니까 지금 커야 되니까. 자 그러면 2보다 전에 만나고 올라갔잖아. 그러면 함수값이 2일 때는 무슨 수? 그쵸. 그래서 FE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제는 다 만족해요. 이제 세 개를 만족하죠?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2보다 둘 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당연히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설명을 못 해도 되는데 이 세 개는 외우면 진짜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워주세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세 개를 다 해야만 답이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 조건이 3개라는 것은 왼쪽도 조건이 3개였잖아. 오른쪽도 조건이 3개니까 어떻게든 그 3개를 외우기만 하면 돼. 순서는 상관없어. 자, 그럼 이제 이거 해볼게. 두근이 2보다 작다. 자, 그럼 이제 푸는 방법 정리할게요. X축을 그리고 두근이 있는 걸 그린 다음에 2보다 작다니까 2가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근의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자, 2가 네. 2가 오른쪽에 있어야 근은 이제 작은 게 되겠죠. 해서 요런 그래프를 일단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판별식이 어때야 되는지, 대칭축이 어때야 되는지, 함수값이 어때야 되는지는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눈으로 봐도 충분해. 자, 판별식 소희씨 어때야 될까요? 판별식은 실근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판별식은 0보다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일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일단 실근 가지는 게 이거니까 판별식은 다 지금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네. 허근을 가지면 말이 안 되죠. 2보다 크다 작다가 없잖아. 자, 그래서 일단 실근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칭축은요, 여기잖아요. 2보다 작나요, 크나요? 그쵸? 그럼 2보다 작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끝. 자, 함수값 갈게요. 2를 넣었을 때 위에서 만나잖아요. 위에서 0보다 뭐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세 개를 외워서 풀면 됩니다. 이게 이제 두근이 뭐보다 작을 때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 갑니다. 두근 사이에 2가 존재할 때. 자, 그러면 얘는 또 그려. 자, 그리고 두 근이 존재하는데 2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2가 있어. 그러면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는 거는 하나는 2보다 어느 쪽? 오른쪽. 하나는 2보다 어느 쪽? 그치? 그럼 아무거나 그려. 너네가. 아무거나 그려봐. 두 근이 있는데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그려. 아무렇게나 그려도 돼. 축은 상관없어. 그냥 2차 함수 점 찍은 데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 자, 그러면은 얘가 과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대칭축이 2하고 이렇게 그려도 맞는 거잖아.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다 돼요, 안 돼요? 다 돼요. 여러분이 뭘 그렸든 하나는 왼쪽이고 하나는 오른쪽이면 다 오케이인 거야, 얘네는.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대칭축은 2보다 작아야 되나요? 아니죠. 2여도 되고 2보다 뭐 해도 돼요? 네. 그래서 대칭축을 안 해요, 얘는. 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다 되잖아요. 지금 해보니까 그렇잖아.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은 또 안 해요. 자, 그럼 이제 판별식 왜 안 하나 봐봐. 자,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원래 조건은 몇 가지였죠? 근해 분리는? 원래 3개였잖아요. 근데 얘는 2를 넣었을 때 함수값 세 번째 거 있죠? 2를 넣었을 때 무슨 수예요? 아버리면 이제 이게 맞잖아요. 자, 이거 2면 판별식은 이게 어차피 성립해서 그래요. 어차피 성립.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를 넣었을 때 음수잖아? 그럼 여러분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도 두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든 안 하든 답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둘이 연립을 하잖아? 그럼 어차피 여기가 답이거든? 그러면 얘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해도 답이 똑같아서 그래서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냥 빨리 끝나면 좋잖아. 그래서 얘는 얘만 하면 돼. F2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여러분 해보시면 2를 넣었을 때 음수야? 그러면 어떻게 그려도 판별식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2차 함수로 그리는데. 안 만나고 이렇게 그릴 수 없잖아요. 2차 함수를. 무조건 만나잖아요. 근데 사실 외우면 되거든. 그냥 외워도 돼. 자, 그럼 이제 정리해줄게. 요거 있지? 요거 다른 말로 바꾸면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는 거랑 똑같아? 0이 있다랑 똑같죠?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인 거예요. 제가 0 넣어서 음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0이 있으니까 0 넣는 거고 얘는 2가 있으니까 2 넣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사실 똑같은 멘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거 2개 있죠? 요 위에 거 2개도 이 옆에 거 2개랑 여러분 사실은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에서 그 결론을 얘기하면은 두근이 0보다 크다랑 두근이 뭐 2보다 크다랑 이렇게 있으면 이거 그냥 근해글 분리로 가봐. 자, 요 fx로 가봐. 합곱하지 말아봐. 여기 이차 함수가 있어. 두 근이 존재하는데 0보다 커야 돼. 자, 그러면 판별식은 0 이상 맞죠? 그리고 대칭축이 2a분의 마이너스 b인데 그게 0보다 어때야 되죠? 커야 되죠? 그리고 0을 넣었을 때 0보다 어때야 되죠? 커야 되죠?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뭐냐면 두근의 합의 중간이에요. 두근의 중간이 대칭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다는 거야. 이게 양수인 거랑 대칭축이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랑 식이 어때? 식이 똑같아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거야. 어차피 합으로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대칭축이 0보다 크다라는 게 대칭축이 두 근의 중간이잖아. 그러면 얘가 양수면 대칭축도 그냥 양수인 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태까지 저렇게 한 거야. 자, 그리고 두근의 곱은, 자, 두근의 곱, 여기 0을 넣잖아? 0을 넣으면 무슨 항만 남아? 0을 넣으면. 그치? 여기 C만 남잖아, 여러분. 이 C가 그 두근의 곱했을 때 A분의 C인데 A는 양수잖아. 지금 아브린 거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C가 양수면 알파, 베타도 양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배운 거야, 저거는. 근데 여기는 0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저 잘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이제 완전 정리, 다 총정리 뭐냐면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근해 사이에 만약에 어떤 숫자가 있다. 그러면 함수값만 하면 돼요. 그냥 이제 외우세요, 그냥. 근 사이에 숫자가 들어있잖아? 근 사이에 숫자가 들어있으면 얘는 그냥 함수값만 하면 돼. 위볼이면 양수고 아볼이면 음수야. 위볼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아볼인 걸 그려서 음수인 거야. 그러니까 식이 그냥 하나라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으면 그냥 음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두 근 사이가 아니고 두 근 밖에 있잖아. 숫자가. 그러면 얘는 식이 몇 개? 얘는 그냥 3개 다 해야 돼. 3개 다 해야 함. 근데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으면 땡큐. 두 근 밖에 있으면 귀찮아도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3개 다 해야 되고. 근데 자 여기서 근데가 너무 많은데 진짜 마지막으로 이건 돼. 이제 그 대칭축이 특별히 여러분 상수면 그러니까 대칭축을 알면 문자가 안 끼어 있으면 그냥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그리면 돼. 그려서 품. 이거는 저렇게 복잡할 필요도 없어. 대칭축이 숫자면 대칭축이 여러분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판별식이랑 대칭축이랑 함수값 저거 말고 그냥 잘리든 안 잘리든 그래프에서 다 풀리거든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래서 대칭축이 이제 숫자가 아닐 때는 이게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2차 함수가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내용 정리 여기까지 하고요. 자, 문제로 이제 가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한 번 더 고쳐와요. 다음 시간에 질문 또 받을 테니까요. 지금 딱 한 것만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문제마다 여러분 이제 472 봐봐, 472. 472 보면은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식이 몇 개라고요? 그쵸? 3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해서 그냥 여러분 풀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자, 473번은 서로 다른 들어갔다. 서로 다른 음수래. 서로 다른. 그러면 뭐만 바뀔까요? 이 0보다? 그쵸? 두 근의 합은 0보다?
두근의 합은 0보다 음수라는데 음수 두 개. 그쵸, 작다. 저기 두 붙으면 안 되죠. 두근의 곱은 0보다? 그쵸. 그리고 이 세 개를 그냥 써놓고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것만 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참고로 누군가의 제곱은 원래 항상 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0 이상인 거에 5를 더했어. 그럼 원래 0보다 뭐해? 예. 그럼 이건 해가 뭐야? 그치?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지. 모든 실수면 다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다 되는 거니까 답에 영향을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봤는데 누군가의 제곱에 양수를 더했네? 그럼 이거 항상 양수니까 여기 지금 빠져도 되는 거죠. 해가 모든 실수인 건 안 해도 되는 거야. 자, 넘어가 볼게. 자,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림을 떠올리면 좋은 거지. 두근이 존재해. 근데 그 사이 어딘가에 누가 있다. 이 사이 누군가에, 어딘가에. 얼마? 그쵸, 그쵸.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0이 여기 있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얘는 식이 3개예요? 1개예요? 1개죠. x에 뭐 넣었을 때? 아니면 두근의 곱으로 해도 되고 0을 넣어도 되고 0보다 뭐 하면 된다? 작으면 된다. 끝. 해서 이게 이제 왼쪽 3개 한 겁니다. 자, 왼쪽 3개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게 오른쪽이죠. 자, 그럼 이제 읽어볼게. 아, 근데 이게 너무 똑같네. 이거는 2보다 크다라서 너무 똑같고 477 할게. 477. 자, 여러분 이거 해석해봐. 두 근 사이에, 자, 읽어봐. 한 근이 있는데 한 근만 저거 두 근 사이에 있다. 자, 그럼 저거 두 근이 누군데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1, 2 이렇게 찍겠죠? 1, 2. 그러면 얘가 두 근을 가져. 근데 하나만. 그럼 일단은 중근이 아닌 거네. 근데 하나만 여기 사이에 있대요, 친구들.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 하나만 있는 거 그려봐. 근의 분리는 어쨌든 그리면 풀 수 있어. 식은 우리가 알잖아.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만 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대칭축이랑 판별식이랑 함수값인지 아니면 하나만 하는지 그게 구분이 된다고. 그럼 일단 여러분이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렸죠? 이참수 그려보세요. 하나만 저 사이에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저거 2개 그린 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쵸. 근데 하나 더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쵸? 두 근 사이에 돈이, 네. 그러니까 제가 왜 2개를 그렸는지 아시겠어요? 잠깐만, 이거 중근이면 안 돼요. 이게 한 근만 저 사이에 있다는 거는 다른 한 개는 밖에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렸을 때 이것만 그리면 이게 또 틀려요. 왜냐면 얘만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 어떻게 되냐면 두 근 중에 큰 근이 여기 사이에 있어도 되고 두 근 중에 무슨 근이? 작은 근이 여기 사이에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2개가 지금 얘는 다 돼요. 1과 2 사이에 한 번만 통과하는 건데 한 번만 통과하는 거고 또 만나면 안 되는데 이쪽에서 밖에 하나 있는 거랑 요 오른쪽에 하나 있는 거랑 답이 2개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요 그래프는 근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가 근이잖아요. 빨간 색깔이 근인데 근 사이에 숫자가 있죠. 그럼 얘는 근 사이에 숫자가 있는 문제는 식이 1개예요, 3개예요? 그치? 그럼 그냥 외우면 돼. 그냥 1개. 무조건 1개. 자,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저기다가 1을 넣잖아. 그럼 F1이라고 부를게. 얘는 무슨 수? 음수. 자, 근데 2가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도 무슨 값을 조사해야 돼? F2는 양수. 이렇게 함수 값이 1도 있고 2도 있으면 2개를 다 해야 돼. 같은 함수값. 1일 때는 음수, 2일 때는 양수.
자, 근데 얘만 될 때가 있고 얘도 될 때가 있어. 근데 지금은 얘도 돼, 안 돼? 그쵸? 그러면 F1은 어떻고? 양수. F2는 어때?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요 문제의 풀이는 요거도 되는데 요거도 괜찮죠? 그러면 두 번 푸는 게 아니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도 포함하고 얘도 포함하는 말. 혹시 알겠는 사람? 두 번 푸는 게 아니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답. 모르겠어요? F1이랑 F2를 뭐 하면? 어떻게? 곱하면? 정답. 얘는 여러분 이거 하나입니다. 식이. 그러니까 제일 잘 푸는 게 이거라는 소리야. 제일 잘 푸는 게. 왜냐면 음수 양수도 되고 양수 음수가 되는 거면 둘의 부호가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풀면 답이야. 근데 자,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답이 둘 중에 하나만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지금 축이 문자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대칭축이 만약에 0이었던 거야. 함수가 만약에 못 움직여. 대칭축이 0이었던 거야. 그러면은 얘는 왼쪽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는 이것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깨알 같은 것만 추가하면 이제 그네블리 절대 안 틀리는데 대칭축이 0이라고 고정돼 있으면 오른쪽에서 지날 수밖에 없지. 그럼 그때는 얘만 답이거든. 근데 지금 대칭축이 왼쪽에 있어도 되고 오른쪽에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야. 좀 어렵지만 네. 이제 새로운 거 없는데 진짜로 하여튼 이렇게 풀어야 될 때가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될 때도 있다. 항상 이건 안 된다. 요 말이고요. 일단은 그 시간 됐으니까 좀 마칠게요. 마치고요. 그래서 한 번만 여러분 이제 더 해오면 되고 다음 시간 일요일날 이제 질문 받을 거니까 여러분 복습 잘 해오시고요. 올림포스 조금이랑 요거 숙제 일단 보낼게요. 아, 네, 저기 하나 있는데 줄게 그러면. 뽑아놓은 거 있는데. 오, 열정. 멋진데. 수고했어. 안녕. 잘 가. 일요일에 봐. 안녕. 진이야 이거 내가 엄청 잘 쓰고 있다고 전해줘. 저 박스. 뭐라고? 아, 알겠슈. 네, 수고했어요. 가사 갑자기 지금 여기 와서 지금 그거 들어야 될 정도로 똑같아가지고 나 그거 생각 좀. 알겠어.